그래서 액션을 하기 전, 액션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스퀘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줬고, 그래서 파런트로부터 예상되는 차일드 분포가 있는데 실제 차일드 분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카이스퀘어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놓은 카이스퀘어 값이 있을 거야. 좀 전에 거는 어땠어요? 10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파스티브가 9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백에는 이론에 기반하면 8.1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파스티브가. 그런데 9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거야. 8.1개 들어가야 되는데 9개 들어갔네. 0.9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 요렇게 돼요.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카이스퀘어에 대한 분포 검증을 할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 검증표를 들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잠깐 배웠을 것 같은데 통계 자체를 지금 우리 학생들 학번은 안 배워요? 안 배운다 손들. 통계 아예 안 배운다 손들. 내가 알아야지. 다음에 후배들 아예 더 쉽게. 검증, 유의 검증이라는 거 안 해봤다. 유의 검증이라는 거 못 들어봤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행렬 못 들어봤다. 손 들어봐. 행렬을 들어봤어? 언제부턴가는 행렬도 다 없어졌다 하잖아. 이제 요번 학생들 기수부터는 미분 없앤다잖아 지금. 미분 없애면 어떡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가르치라 할까? 도함수로 가르쳐야 되나? 극한 들어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극한 배우는 데만 진짜 한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학년별로 달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의검증이라는 걸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것의 분포를 그 테스트에 따른 분포도가 있어요. 정규 분포라고 하면 정규 분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거든요. 카이스퀘어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포도가 정해져 있어요. 분포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야 카이스퀘어 값을 가지고 이제 유의 수준을 결정해요. 유의 수준은 유학생은 자기가 노멀에 해당하는 뭐 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양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 끝? 양 끝. 좋아. 양 끝에 있다. 아니면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 그 양 끝에서 몇 퍼센트 지점쯤에 있을 것 같아요? 상위 1%예요? 상위 5%예요? 좋아. 하위 1%예요? 하위 5%. 상위 하위라는 것도 애매한 표현이야. 그래서 좋아. 하위 1%예요? 하위 5%예요? 하위 1%는 아니야. 그래서 이 분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포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 경계면이 유의 수준 알파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는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상위 1%나 상위 5%, 1% 유의 수준 검증, 5% 유의 수준 검증 이렇게 해요. 주로. 그러면 5%면은 이게 정규 분포면은 정규분포잖아요. 이렇게 정규 분포면은 상위 상위 2.5%, 상위가 여기 2.5%, 하위 2.5%에 들어가는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런가? 그래서 나는 이 수준 알파를 상위 10%에 들어가는지 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를 1.0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해주면 알파 값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요. 알파 카이 스퀘어 2.706 이상이면 얘는 상위 10%, 상위 10%로 특이해. 특이해. 상위 10%로 특이하면 여러분들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모든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는 상위 5% 또는 상위 0.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꽤나 특이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설 H0는 뭐였죠? H0는 내가 액션을 하기 전이나 액션을 하고 난 후나 같다라는 게 나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카이 스퀘어를 해보는 거야. 카이 스퀘어를 해보고 그 값이 제로에 가까워. 그러면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네. 정말 차이가 없네. 부모 노드의 분포나 자식 노드의 분포나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네.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해당 액션을 했던 것이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해봤던 거 아까 뭐였어요? 파지티브 9개, 네거티브 단 하나 있을 때였잖아요. 그 0에 가깝잖아요. 나누나 안 나누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 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이었던 거예요. 일수준 10%, 상위 10%.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나는 가설을 별 차이 없이 나눠진다라고 가설을, 분포 차이 없이 나눠진다라고 가설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네. 나눠보니까 상위 10%에 해당할 만큼 이거 특이 케이스네. 그래서 내가 나누기 전과 나누고 난 후의 상태가 상당히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그 액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액션이에요. 그런데 나누기 전과 나누고 난 이후의 상태가 확률적인 분포에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액션은 안 하는 거예요. 즉, 풀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까지는 없어요. 왜? 하나마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카이스트 테스트라고 하면, 지구가 둥글지 않고 마치 거북이 등 위에서 우리가 올라다닌다고 하는 그런 식의,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왜 이거를 모두 플래닝을 해서 얘 분포나 큰 차이 없으니까 플래닝 해가지고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분포가 비슷하다고, 분포의 방향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왜 플래닝을 했거든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파스틱인데 얘 혼자 네거티브야.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정말 그게 돌연변이거나 아니면 노이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살짝 변형됐을 수 있어요. 이런 노이즈를 내가 다 확인하려고 내가 이제 디센트리 처음에는 좀 해야 되겠죠. 쭉 트리가 내려가는 거야. 쭉 내려가는데 데이터가 100만 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나뉘고 나면 그 경향성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아웃라이어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특별한 케이스들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나눴다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2차, 24차 곡선을 끊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쓰면 오버피팅으로 테스트 데이터 에러를 어느 까지인가 라고 생각하고 통계 테스트에 기반해서 커팅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그런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도 난이형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서는 오버피팅을 분명히 하니까 노드 프로그램을 드랍아웃이라고 여러분들 쓰려는 옵션이 무조건 깔려있어요. 내년에 이제 다 써볼 거야. 그거 그냥 막 다 드랍아웃 시켜 뭔가. 그래서 노드의 반응도 막 드랍아웃 시킨다. 대충 맞추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그 드랍아웃이 혹은 프루닝이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통상 상위 10%는 조금 크고요. 5% 혹은 0.5%. 그래서 통상적인 통계 테스트에서는 아주 좁은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리젝트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머신 러닝에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부르는 이렇게 해야지 오버피팅을 약간 벗어나고 리니어 모델 혹은 난리니어 모델이라도 좀 곡선이 약간 완화된 그런 것도 자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이즈 톨러런스가 노이즈 견디는 힘이 되게 크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셋을 구성해보고 혹은 청소 로봇도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여기 돌려보면 청소 로봇 여기서 집에서 도니까 그게 다 똑바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캘리브레이션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너 똑바로 가 하면 길찾기 같은 거 시킬 때 똑바로 가야지 우리의 슈트케이스 베스를 잘 따라가잖아요. 얘가 약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시키면 저기 대각선 끝에 갔어. 그런 식으로 에러는 센싱할 때부터 무조건 들게 돼 있어요. 특히 하드웨어도 그러죠. 소프트웨어끼리 할 때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하드웨어도 보면 하드웨어 능력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노이즈나 아웃라이어 대략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몇 개만 소개하고 몇 개만 이제 소개하고 하실게요. 우리가 오픈 데이터셋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성능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 배워서 그렇지 딥러닝을 배우기만 하면 당연히 95%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픈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테스트하면 아마 뭐 한 50% 건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에 대한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놓치고 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성능을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Rational agent를 만들어야 됩니다. Best performance를 내야 되잖아요.